예, 각 과세 기간별로 면세 비율이 증가되거나 감소됨에 따라서 이미 납부했을 경우 또는 환급 받았을 경우에 그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그 결과물을 가산하든지 차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. 자, 면세 과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이에요. 고정자산인데 토지는 부가세가 없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. 그러나 건물이나 기계는 고정자산으로서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서 계속 사용되는 거죠. 그때 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1,500만 원,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 500만 원. 자, 이 부분을 우리가 2019년도 12월이다 이러면은 뭐예요? 12월이다 이러면은 2기 확정 때 매입한 거예요. 그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면세 비율이 어땠느냐? 60%. 그러면 1,500만 원에 대해서 60%만큼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어요. 못 받았어요. 자, 기계장치도 마찬가지겠죠. 기계장치는 이제 1기 때니까 1기 때는 또 100%였단 말이에요. 면세 비율이.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아예 공제를 못 받았어요. 전체를. 이해되시죠? 자, 그런데 우선 건물을 가지고 보면요. 건물은 1,500만 원을 언제 취득했다? 요때 취득했단 말이에요. 예. 19년도 2기 확정 때. 2기 확정 때. 그죠? 2기 때 이제 취득했죠. 그래서 이때는 면세 비율이 60%. 예, 5억 중에 3억이니까 60%.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1,500만 원에 대해서 그렇죠? 1,500만 원에 대해서 60% 얼마냐면 900만 원을 불공제한 거예요. 900만 원을. 예, 이 부분을 이제 공제를 못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걸 계속 사용하는데 이때는 어때요? 그래서 이제 그 2기 20년 1기 때도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보니까는 어때요? 면세 비율 100%예요. 그러니까 1,500만 원을 이때 구입했더라면은 1,500만 원 전체를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을 건데 앞전에는 60%밖에 면세 비율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900만 원만 불공제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? 이때 계산할 때는 다시 계산해서 불공제 받은 금액이 더 많아지죠? 많아지니까는 납부세액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. 그래서 납부세액이 좀 더 늘어났겠죠? 근데 이번에는 또 2020년 2기 때를 보니까는 면세 비율이 다시 60%로 40% 감소가 된 거예요. 그럼 1,5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는 그러면은 앞전에 60%에서 40% 증가됐다 해서 세금을 더 냈는데 불공제를 더 많이 당하고 세금을 더 내게 됐는데 이번에는 면세 매출이 40%만큼 줄어들었으니까는 냈던 세금 다시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. 맞습니까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러한 고정자산은 어떻습니까? 점점 그 가치도 감소되고 하잖아요. 그래서 체감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. 체감률. 건물은 5%, 건물 이외의 기계, 비품 이런 것들은 25%의 체감률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전체 100%에서 1과세 기간당 건물은 5%의 체감률을 적용해서 빼주는 거예요.
공식이 그렇습니다. 좀 복잡해지죠? 자, 이때 그러면 경과된 과세 기간은 취득한 과세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하느냐? 이때 하는 거예요. 20년 2기 때 부가세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과세 기간은 경과된 과세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취득한 때로부터는 취득한 때의 과세 기간,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났죠. 그래서 건물은 두 개의 과세 기간이 경과됐어요. 두 과세 기간이. 그러나 기계는 20년 1월 1기 때 취득했죠. 그러니까 1기 때 한 번 경과됐습니다. 지금 2기니까요. 2기 때 신고해야 되니까 1기 한 번 경과됐어요. 그래서 이 경감률을 자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정하는데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1과세 기간에 체감률을 5%. 그래서 경과된 과세 기간이 2과세 기간이니까 10%가 되겠네요. 그죠?